어제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폭격 90분 전에 극적으로 타결된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가면입니다. 왜 일본 배는 이미 빠져나갔는데 한국 배 26척은 아직도 갇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휴전이 아닌 통화전생, 그 이면의 계산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4월 2일, 일본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4월 4일, 또 한 척이 빠져나왔습니다. 같은 날 프랑스 컨테이너선도 해협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박 26척은 여전히 페르시아만 안쪽에 묶여 있습니다. 선원 173명이 갑판 위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른 채 대기 중입니다. 왜 우리만 못 나오는 걸까요? 이란 혁명수비대의 건물 리스트에 답이 있습니다. 통과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기업과 거래하지 않을 것. 둘째, 원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할 것. 셋째, 이란이 지정한 중개국 국기를 개항할 것. 일본 선박은 오만 국영 해운사와 공동 소유였고 파나마 국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선박은 몰타 국적이었죠. 국적과 소유 구조를 교묘하게 바꿔 이란의 조건을 피해간 겁니다. 한국은 이 게임에 끼지 못했습니다. HDO일 뱅크, GS 칼텍스 등 우리 원유 운반선 7척은 미국 투자 기업인 아람코와 거래 중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적의 편입니다. 주한 이란 대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국을 지원하는 세력의 통행은 허락하지 않겠다. 더 소름 돋는 건 통행료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초대형 유조선 한 척당 약 200만 달러, 우리 돈 30억 원의 통과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달러로 받지 않습니다. 위안화 아니면 암호화폐입니다. 미국 제재망을 피해 중국 돈으로 전쟁 자금을 쌓고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중국의 현금 인출기가 된 셈이죠. 2주 휴전이 발표됐지만 한국 배가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협상 테이블에 진짜 판돈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폭격을 명령할 시각 남은 시간은 90분이었습니다. B-2 폭격기 편대가 이란 상공을 향해 이륙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파키스탄 총리의 전화 한 통이 백악관에 걸려왔습니다. 2주만 시간을 달라. 트럼프는 전격적으로 폭격을 중단했습니다. 전 세계가 안도했습니다. 유가는 하루 만에 15% 급락했죠. 그런데 이 휴전의 내용을 뜯어보면 미국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란이 내민 10개 조항의 종전안을 미국이 협상 기반으로 수용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인정, 중동 전역에서 미군 전투병력 철수, 대이란 제재 완화, 그리고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미국이 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란의 외교적 승리입니다. 이 거래 뒤에서 조용히 웃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국 유조선들은 이란산 원유를 계속 실어 날랐습니다. 2월 말 이후 중국 연계 유조선으로 운송된 최소 1170만 배럴. 많은 배들이 추적을 피하려고 위치 신호를 끄고 항해했습니다. 위안화로 결제하면 통과, 달러로 결제하면 차단. 이란은 호르무즈를 중국 전용 고속도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이 상황을 페트로달러 체제의 전환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던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휴전 합의문 어디에도 이란의 핵 문제는 없습니다. 휴전 합의문을 읽어보면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우라늄, 석유 수출, 해협 통행, 미군 철수는 논의됐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 있다요? 이란이 이 카드를 꺼내는 순간 협상장을 박차겠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란은 농축도 60% 수준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까지는 기술적으로 손짓 한 번 거립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들의 접근은 오래전부터 제한돼 있고 정확한 보유량조차 파악이 어렵습니다.
단 1g이라도 무기급으로 전환되면 중동의 핵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집트가 줄줄이 핵 개발에 뛰어들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문제에 가장 예민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 발표 직후에도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2주 휴전에 이스라엘도 동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휴전 범위에 레바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텔아비브의 계산은 단순합니다. 이란이 핵무장하기 전에 헤즈볼라부터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멘의 후티 반군은 텔아비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바레인, 쿠웨이트, 두바이를 향해 드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휴전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약속일 뿐 중동 전역의 대리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진짜 평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더 큰 폭발의 준비 기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4월 10일, 내일부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이 시작됩니다. 벤스 부부통령 쿠슈너 전 백악관 고문이 협상단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측은 아락치 외무장관이 나옵니다. 2주 안에 종전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게 양측의 공식 목표입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45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갈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협 재봉쇄입니다. 이란은 이미 임시 휴전을 위해 호르무즈를 영구히 열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협상이 깨지면 2주 전으로 돌아갑니다. 보험사들이 다시 호르무즈 통과 선박보험 인수를 거부하면 총 한 발 없이도 바닷길이 막힙니다. 지금도 호르무즈 통과 보험료는 평시의 12배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 기간에도 레바논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면 이란은 호르무즈를 즉시 봉쇄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세 번째, 위안화 결제 시스템의 고착화입니다. 협상이 질질 끌리는 동안 더 많은 나라들이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이 이미 이란과 개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만 국제공조를 고수하다가 원유 수급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한국은 패자입니다. 그 충격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따져볼 차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때마다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0%, 액화천연가스의 2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물량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10배럴 중 7배럴이 이란의 손이 닿는 바다를 지나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한국만 고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이란과 과거 중재 경험을 살려 개별 접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물물 교환 방식의 협정을 탐색 중입니다. 파키스탄과 필리핀은 이란과 통과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국제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개별 협상에 나서지 못할까요? 미국 눈치 때문입니다. 지금 한미 관계는 여러 현안이 엉켜 있습니다. 대미 투자 협의, 무역법 3.2골조 조사, 전자권 전환, 원자력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권한 문제. 이런 상황에서 이란과 접촉 수위를 높이면 워싱턴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명분입니다. 한국이 이란과 별도 협상을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내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35개국이 항행의 자유라는 공동 대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이탈하면 나쁜 선례가 됩니다. 이란이 이를 빌미로 통행료나 정치적 지지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선택지가 좁아진 채 배만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2주 뒤에도 같은 처지일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통행료 분쟁이 아닙니다.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던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이 상황을 페트로달러에 대한 완벽한 폭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974년 이후 50년간 세계 원유 거래는 거의 전적으로 달러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안보 보장을 대가로 원유 가격을 달러로 책정하기로 합의한 결과였죠.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떠받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 이 질서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위안화 또는 암호화폐로만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안화로 원유 대금을 결제한 선박만 통과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 사이에 이미 위환화 결제 시스템이 가동 중이고 파키스탄, 인도 등 8개국과 추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에서 위안화 결제가 표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가 줄어듭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 환율이 요동칩니다. 한국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흔들리고 외채 부담이 늘어납니다. 물론 위안화가 곧바로 기축통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자본시장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위안화의 국제 신뢰도는 달러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달러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불확실성을 던집니다. 그 불확실성의 비용은 한국 같은 중간 국가가 가장 먼저 떠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개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뻔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비축료 확보하라, 분산 투자하라, 이런 건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2주 뒤 협상 결과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시나리오별로 준비해두는 겁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유가는 추가 하락합니다. 어제 휴전 발표 직후 유가가 15% 급락한 것처럼 종전 합의가 나오면 배럴당 80달러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유주, 해운주는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제재 완화가 포함되면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서 중장기 유가 하락 압력이 커집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정반대입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막히면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침공 직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경우 정유주는 단기 급등하겠지만 수요 파괴가 시작되면 곧 꺾입니다. 항공, 물류, 석유화학 업종은 원가 부담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건 휴전 끝이라는 착각입니다. 휴전은 종전이 아닙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도 이번 휴전이 곧 종전을 뜻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반등하는 주식시장에 섣불리 올라타면 2주 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양방향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2주는 평화의 시간이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이 50년 된 중동 질서를 놓고 담판을 벌이는 시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미군 철수, 전쟁 배상금, 그리고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는 우라늄. 이 모든 것이 2주 안에 결론 나야 합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핵심 교훈은 분명합니다. 에너지 수입의 70%를 한 지역에 의존하는 구조는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우리 경제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고도 명확합니다. 일본, 인도, 파키스탄은 이란과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국제 국정 공조를 고수하다가 원유 수급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미국 눈치와 명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동안 배는 계속 갇혀 있고 선원들은 에어컨 응결수를 모아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열린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2주 뒤 호르무즈의 문은 열릴까요? 닫힐까요? 아니면 위안화를 내야만 열리는 새로운 톨게이트가 될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결과가 무엇이든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운명은 갈린다는 것입니다. 휴전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구독해두시면 그 순간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